여러분, 나라에 서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놔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러분, 나라에 서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놔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인데 오늘 여기는 지금 박정호의 핫스팟이라고 써놔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배경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남은 것 같았는데 6월에 선거를 하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4개월밖에 안 남아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오마이TV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엄선해서 정말로 시민 또는 군민,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 판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시 있잖아요. 이곳에서 AI를 어떻게 생활의 해결로 바꿀지 늘 고민하면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가인공지능 AI 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대조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네. 예, 그리고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네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특임 교수 박대주 인사 올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밖에서 드시네요. 처음 봤습니다. 저런 거 별로 안 치거든요. 참 최 작가가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갑자기, 평소에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흥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방송으로만 뵙다가 네네네. 이렇게 실물을 처음 뵙게 됐는데 저를 그렇죠. 오늘 처음 뵙죠. 너무 맞습니다. 반갑고 이렇게 아유,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너무 미남이십니다. 아유, 분장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터뷰 끝나고 꼭 네네. 사인 하나 해주십시오. 네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와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일단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마이TV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보는 분도 많을 테니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서 온 박대조라고 합니다. 현재 인제대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오마이TV의 시청자분들과 최진봉 교수님의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이제 인사드리기 위해서 한 5시간 정도 경남 양산에서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 도착했는데요. 저녁에 눈이 좀 내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눈이 녹고 있고 퇴근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올해 제가 만으로 53살. 그러시군요.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그러네요. 예. 만으로 41살 때 제가 네네. 경남 양산 시연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셨군요. 지방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신 서영수 국회의원의 이제 선임 비서관도 활동을 했고, 그러셨군요. 2020년도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경영본부장으로 이 그게 일도 하게 광교에 됐었습니다. 있는데, 광교에 있잖아요. 예, 광교 수업소는 광교에 있고,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출차 맞아요. 출연한 이제 연구기관이고,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연구원인데, 네네. 거기에서 제가 경영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셨군요. 또 많은 공부를 하고 네.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가 6월 3일 날 이재명 네네. 대통령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국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AI가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작년 9월 8일이죠. 대통령님이 이제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고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네. 정책 브리지 역할을 해라고 자문위원을 이렇게 임명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최근까지는 네네. 이제 지역의 대학 총장님들을 네. 만나 뵙고 그리고 연구기관의 기관장님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고 기업인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지역의 AI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중앙에 전달을 하고 중앙의 정책들을 지역으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정책 브리지 역할을 열심히 해가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전략위원회 자문위원회 열심히 활동하셨고 예. 지금 교수로도 활동하시면서 예. 이제 출마 예정자라고 지금 뭐니 미름표 달고 나오셨잖아요. 요즘 어떤 그러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다니세요? 요즘은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죠 19일부터 이제 공직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 검증을 하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아, 이제 그렇군요. 검증위원회에 네. 서류 접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검토 결과가 끝나면은 네네. 이제 뭐 합격 이렇게 날아오면 네네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아, 이제 받게 그렇군요. 되고 당에서요. 예, 예. 네네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준비를. 그 과정에서는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 네. 많이 만나면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도 다듬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역할들 예.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자격 심사가 진행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합격이라고 나오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교수님이 AI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예, 하셨는데 아주 그 어린 시절에 AI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좀 재밌는 일이긴 네, 한데 네, 네, 네. 제가 그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고 네. 양산에 이사 온 게 이제 30년 전에 1993년도에 이제 양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네네. 군대를 제가 좀 일찍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19살에 군대를 가고 21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네. 경기도와는 좀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 양주 28사단 태풍 부대 우리가 막 태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인사할 때. 태풍 부대에서 이제 통신병으로 아, 제가 통신병을 예, 하셨군요. 통신병으로 이제 전역을 네네네. 하고 91년 7월달에 입대를 해서 28개월 13일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네. 제대를 했는데 이제 양산에 집에 가 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겁니다. 오. 이제 큰 누님이 이제 군대 그날- 가기 전에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네네. 지금은 컴퓨터 가격이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아니죠, 요즘은. 93년 당시만 아, 하더라도 비싸죠. 컴퓨터 한 대가 비싸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참 컴퓨터 보기가 쉽지 가정에 예, 쉽지 그것도 엄청 않은 크잖아요. 모니터도 막 뒤통화 이렇게 큰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컴퓨터가 있길래 이게 어찌 된 거고 이제 네네. 큰 누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제대 기념 선물로 큰 누님이 컴퓨터를 하나 사주셨다. 야 대단하신데. 네, 그 컴퓨터가 이제 저는 네. 이제 막 컴퓨터를 막 가지고 놀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천리안 천리안 맞아요. 예, 인터넷. 그때 접속은 AT/DT 01420 맞아, 이래가 막 그렇게. 접속을 하면은 맞아. 띠리리리리 막 이렇게 맞아, 연결되고 그렇게 되죠. 있었는데 아.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예. 접속을 예, 하신 접근하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계기가 됐어요. 예,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네. 그 당시에 그 남녀를 연결해주는 아, 짝짓기 하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 영화 제목 있잖아요. 접속. 예. 접속 영화.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에서 네. 그 당시에는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사랑 프로그램이 스튜디오 있었는데 있었죠. 네. 지금 젊은 세대들 아마 잘 모를 건데 최 작가 몰라요 그런 예. 거. 사랑의 아마 스튜디오. 교수님은 아 잘- 저는 알죠. 이게 서로 찍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예. 찍고 이렇게. 그래서 예. 제가 재미삼아 네네네. 제가 이렇게 막 접속을 해가지고 네. 방송국에 누님 모르게 어. 신청을 해버렸는데 신청을 했어요? 이게 또 당첨 왔어요? 선정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큰 누님이 고민하더만 네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나가보자. 아, 그러니까 본인이 예. 누님을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누님을 신청을 네네. 했는데 방송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야. 나는 솔로에 대신 신청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비슷한 거네요. 예. 그거 나가셨어요? 컴퓨터는 이제 큰 누님이 사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대신 신청을 했는데 네네. 연락이 왔고 네. 누님이 막 온 김에 나가보자 해서 오, 나갔는데 출연하셨어요? 예. 오. 거기 출연자와 이제 인연이 되어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지금 현재 매형과 네네.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남양주에서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아직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이제 그런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네네. 야, 이 컴퓨터가 네. 이 언론이 그 정부 통신이 우리
삶을 또 바꿀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누님 맞아요. 삶이 그렇죠. 바뀌고 경기도 양산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이제 1995년도에 LG 네. 정보통신이라는 네. 회사에 또 취업을 하고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한 2년 근무하다가 네. 이제 다시 부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KT에서 한 17년 근무하는 KT에서도 정보통신계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네. 그런 계기가 어쩌면은 야. 그 큰 누님이 사준 이 컴퓨터가 아닌가.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게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한 대가 누님의 결혼도 성사시켜주고 하고, 또 우리 박대조 저도, 교수가 예. 이 역할, 지금의 역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재밌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소드인데. 안 갈 수도 있는데 누님이 가셨으니까. 맞아요. 뭐 안 갈 수도 있는데. 예, 예. 근데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아마 예.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게 어떤 기구지, 뭐라는 기구인가 궁금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 작년 6월 3일에 이제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고 이제 네. 집권을 하면서 대통령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는 대한민국의 맞아. 먹거리를 전자정부, 맞아, 전자정부에서 여기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제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뭐 독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시청에 가가지고 서류 하나 떼는데 한 날짜리 네네. 걸리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전자정부의 최강국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뭐 한 5분 안에 서류가 맞아요. 나올 수 할 수 있는데 있죠. 이제 그런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AI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AI 3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미래 먹거리는 AI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AI를 키우자.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직접 네네. 본인이 위원장을 하시겠다. 어.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시켰다. 작년 9월 8일 날 이제 출범을 시켰고 네. 여기의 역할은 이제 단순하게 뭐 자문만 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정하고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다가 예산도 실려 있는 그런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합류하는 그런 네네. 엄청난 그런 역할을 지금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게 국가 AI 전략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우리 박 교수님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었어요? 이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네네. 부산 울산 맞아요. 경남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역할을 좀 해라. 맞아.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 울산 경남의 대학 총장님들 이제 만나 뵙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그리는 정책이 이렇다. 네네. 요거를 이제 총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기업 관계자들 만나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정책을 제가 얘기를 하고 네. 또 그분들이 정부에 원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또 전달을 하고 그런 정책 브릿지 역할을 제가 충실하게 잘 해가 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다음 산업계와는요. 예. 산업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산업계도, 산업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 네. 네네네. 1월 17일에 이제 경남 양산에서 네. 그 산업계 관계자분들을 다 모시고 아. 또 우리 전략위원회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산업계의 이제 현재 정책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세미나도 제가 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거기도 한 150분, 200분 정도가 와서 많이 오셨네요. 현재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고 야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최근에는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시고. 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같이 옆에서 이런 그 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자문위원 활동도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물론 뭐 TV나 방송에 나와서 AI 관련해서 워낙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갖고 계신 AI 관련된 철학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대통령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한 10년을 같이 네. 옆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같이 이제 동지적인 역할에서 같이 모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AI를 이제 국가 경쟁력의 이제 핵심으로 보고 네. 그리고 AI는 네. 이 사람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도구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AI가 우리 사회 안전망, 복지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AI 기본 사회 네. 네, 이런 철학이 한 세 가지 정도 철학이 있으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사진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저게
제 기억에 201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젊으셔가지고 예, 지금 예, 예. 박 교수님 얼굴하고 많이 좀 달라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양산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제 목표가 양산시장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공보물에 보면은 미래의 양산시장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군요. 시의원 출마하면서 명확하게 제가 목표를 밝혔는데 현 이제 당선이 되고 전국 지자체를 제가 쭉 서칭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 성남시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성남시장님. 2015년 제가 5월 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공보물에다가 편지를 하나 적어가지고 네. 성남시청에 보냈는데 오. 시장님이 이틀 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전화를 예, 하셨군요. 그걸, 박 의원 편지 받았는데 잘 받았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뭐 명절 때 뭐 문자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셨군요. 2016년 10월달에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그 네. 당시 제 편지 내용에 보면은 네. 시 시장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 호에 선장이 되면 참 좋겠다. 양산에서 돕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빨리 2016년도 10월달에 네네. 결심을 하셨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맞아요. 그 뒤로 이제 제가 같이 합류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의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9대 대선 19대 대선 때 예, 그때부터 예. 10년을 내리 그냥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사진도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양산 통도사인데 통도사. 우리 네네. 윤석열한테 떨어지던 선거 그때 그 제가 선거. 통도사에서 수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예. 유세하고 이럴 당시에 선거 운동할 당시에 이 당시에 수행팀장이 지금 누구였습니까? 그 순천에 예. 순천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아, 이제 예. 일정을 정리하고 이러셨는데 김문수 제가 전화해서 의원이. 물어보니까 네네. 후보님 지금 봉화마을이 가는 게 아니고 네네. 통도사로 바로 간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어. 네. 그러면 이제 사적으로는 제가 뭐 남들 보면 의원님 이렇게 하지만 사적으로는 이제 형이라고 형님 네, 네. 형님 내가 어디 가서 대기하면 되는겨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도사로 가라 하더라고. 네네네. 이제 수행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마찬가지네. 예, 예, 예. 대통령께서 지사할 때 이제 거기 차세대 융합 거기 근무하셨고 예. 또 김문수 의원은 예. 어디였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이사로 이사. 이렇게 예, 활동했죠. 맞아. 예. 그랬었죠. 두 분 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군요. 예, 경기도 멤버입니다. 진석범은 진석범 의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네, 일해놨는데 네네네. 예, 거기도 이제 거기서 같이 경기도 일하고. 멤버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네네. 이제 제가 출판 기념회도 해야 되고 네네. 뭐 선거도 아직 해야 안 되니까 하셨군요 출판 이제 기념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 이제 김문수 국회의원님한테 네네. 형님 내 이제 선거도 해야 되는데 후원 회장 좀 맡아주이소 이러니까 그럼 네가 필요하면 해라. 네네네네. 그래서 저 후원 회장은 김문수 김문수 국회의원이 의원이. 이제 맡아주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나한테도 얘기하세요. 출판 기념회 한다고 좀 이따가 끝나고. 자,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 AI 시대 극단적 양극화를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AI 잘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AI 로봇이 확산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불안한 뭐 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이야기를 그런 것 했는데, 같아요.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의 그 내용을 보면서도 네. 이미 시대는 AI 시대로 흘러왔는데 네. 이걸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느냐? 거스를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AI 로봇 시대가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될 때 우리가 그 대체되는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AI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일부 소수 기업에게만 이렇게 가고 자본가에게만 쌓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도 하시는 말씀이 AI 기본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도 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AI 기본 사회에 대해서 네. 같이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 과정이 예, 필요하다. 예. 그러면 2025년도에 AI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는지 지금 2026년이 됐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은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갈지 전망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글로벌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은 AI가 네. 이제 실험실에서 이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는 현장으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아. 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네. AI가
이전에는 단순히 막 질문만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네. 그런 단계가 이제 넘어서고 네. AI가 지가 스스로 복잡한 업무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온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뭐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AI가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로 넘어왔다. 네.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AI의 종착점이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이 될 거다. 그 시절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뭐 이게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제조 현장, 물류 현장, 헬스케어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가 뭐 도입됐다 이런 게 뭐 뉴스거리였다라고 하면은 네. 2026년 지금 현재는 이제 AI로 얼마나 비용을 줄였는지 매출을 얼마를 늘렸는지 네. 그래서 성과가 이제는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뭐 AI 관련해서는 지금 교수님이 전문가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말 온 그 힘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가 기관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만약에 박 교수님이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양산도 그러면 AI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이 또 시정에도 AI가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는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AI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네네네. 내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등록증 뭐 발급도 AI가 이제 뭐 다 하는 시대가 이제 돼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네네. 그다음에 뭐 여권도 네. 뭐 3, 4일 걸릴 게 아니라 신청하면 AI가 지갑만 뚝딱 해가지고 바로 내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AI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구로 쓰라 그런 이제 세상을 양산해서 저 박대조가 기회가 된다면 네네네. 그런 양산을 AI 선도 지자체로 네,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예,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양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예. 부울경 요충지 부울경 하니까 댓글로 한 분이 부울경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줄임말 부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산, 울산, 경남 예. 줄여가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입니다. 맞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줄여서 부울경. 예. 부울경의 요충지, 예, 예. 격전지 예. 이렇게 양산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 예. 왜 양산이 캐스팅 못합니까? 이게 이제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데 네. 우리 경남에서 네. 경남 도지사로 당선이 되려면 또는 뭐 경남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려면 네. 양산에서 이겨야만 어. 당선이 됩니다. 일례로 지난 교육감 선거가 이제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금 3선을 하고 계신데 네네. 지고 있다가 양산에 와가지고 양산에서 표를 더 많이 받으시면서 오.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겼었거든요. 그분이 진보 진영입니까? 진보 진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경남이라는 이 위치가 네. 진짜 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게 도지사를 당선이 되든 교육감이 되든 양산에서 이겨야만 네. 그 승리를 할 수 있고 네. 왜 그럴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남이라는 도시가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인데 그렇죠. 경남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예. 그 물금 중심으로 사통 신도시 중심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요. 들어왔어요. 양산에. 그래서 제가 양산 이사 왔던 이제 93년만 보더라도 경상남도 양산 군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그때 뭐 인구 10만 고작 10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7만 넘고 38만을 하고 있고 늘어가고 있네요. 점점. 계속 양산이 성장을 하는데 그 유입되는 인구의 대다수가 20대에서 한 60대까지 대다수 한 60% 이상이 이제 양산으로 오시니까 네네네. 이게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양산의 선택을 받아야 당선이 된다. 당선되는 그런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산의 정치 지형 네. 그리고 도시적 특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산을 보면은 그래도 경상남도 양산에서 네. 한 번은 이기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난 10년을 보면 진보가 이기기도 하고 네네. 보수가 이기기도 하고 이제 초박빙 지역인데 양산이 양산 시민들의 선택은 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 현재 집권당의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네. 일을 시켜 먹자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양산 사람들인 것 같고 그게 지난 선거 결과도 그랬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양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가운데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광주, 전남 통합. 뭐 이런 통합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조금 더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 근데 현재는 더디죠. 더디지만 이게 이제 통합의 바람이 불게 된다면 네. 부산, 울산, 경남의
딱 가운데 위치. 행정 중심이 양산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리고 노층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양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양산이 정말로 말씀하신 성장하는 도시고 지금 뭐 저게 시청입니까? 예, 양산시청입니다. 엄청 크게 지어놨네.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성장하고 젊은층들도 많이 유입되고 이런 상황이군요. 예. 그럼 부산에서 인구가 빠지는 인구가 네. 거의 대부분이 양산으로 오고 있고 왜 그래요? 근데 부산에서 빠져서 양산으로 오는 이유는 거기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도 이제 제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네네네. 30년 전에 양산에 왔었었는데 네네네. 부산에서 집 한 채 갖기 어려웠던 어려운 맞아요. 사람들이 양산에 비싸니까. 오게 되면은 아파트 한 채 구할 수 있고 맞아. 그렇죠. 현금도 질 수 있고 그런데 교통 편의는 지하철이 양산까지 다 들어오고 부산에서 양산까지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렇지 사실상 양산의 다수의 인구가 부산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37만 인구 중에 양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토박이라고 하는 소리. 안태고향을 양산으로 가지고 있는 양산 네네. 토박이는 불과 한 5%, 6%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군요. 그래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양산으로 그대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산의 전재수 전 장관님이 네네네. 이제 부산 현재 시장 박영준 시장을 상대로 지금 선전을 하고 한 10% 이상 이렇게 이긴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네네네네. 한 10% 정도 이상 이렇게 이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영향을 양산은 그대로 받습니다. 뭐 김해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양산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네네. 왜 그럴까? 양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이사를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자 그리고 뭐 잠깐 우리가 뭐 박대주 교수님 본인 소개를 하셨지만 정치 여정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래야 이제 또 판단하는데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 여정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치 예정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네. 저는 정말 평범하게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네. 그 당시가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은 좀 미안한 감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은 직장 잘 가질 살 수 수 있다는 있었죠. 믿음이 네. 있었고 진짜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정치 쪽에 발을 들이면서 그거 나중에 식사 한번 하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우연하게 하면서 이제 2014년 14년도에 만 41살의 나이로 그 당시에 최연소 시의원이었습니다. 양산시에서 예. 당선이 되고 이제 열심히 했죠. 네네. 시의원 현직이니까 지역 주민들 만나고 민원 네. 해결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 인연도 되고 네. 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으니까 양산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당시의 분위기는 네네. 양산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야 되는데 인연이 문 대통령 인연보다 이재명 시장님과 인연이 먼저 되다 보니 제가 그래서 한 번 또 뱉은 말도 있고 제가 또 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남자가 뱉은 말은 또 약속을 지켜야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015년 당시만 해도 네. 2015년 당시만 해도 양산의 박대준을 알아도 성남의 이재명은 양산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시장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호의 선장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산에서 각시 그때 활동을 했는데 시기에도 예.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역의 선배들이 예. 저를 보고 뭐라 박대준이는 했겠죠. 바보가 사차원이가 그러니까. 니 뭐 정치 이제 안 할라 하나 뭐 그럴 이런 것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선택했던 내가 좋아했던 분이니까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2018년 이제 저는 뭐 시장 선거를 출마했는데 떨어졌고 이제 저분은 도지사가 됐고 네. 이제 뭐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시장도 경선에서 컷오프된 거죠. 이재명 지지했다고. 맞습니다. 출마 자체를 못했네. 경선에서 그냥 떨어졌네. 광주나 경기도나 이제 이재명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도움을 받는데 맞아요. 부산, 울산, 안 경남에서는 되죠. 이재명을 절대 지지한다라고 안 되죠. 하면은 좀 아웃이지, 이상한 사람이 아웃.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컷오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자기 정치 인생을 건 거잖아요. 저는 뭐 그게 용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신념이 이재명 대통령과 맞았고 또 대통령이 꿈꾸는 대한민국과 박대주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쩌면 비슷했다. 2017년 처음 대선 나왔었을 때 대통령님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워딩이 억강 모양 대동세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비전이신데 저도
대동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에 동의를 했고 그분이 경기도에서 펼쳤던 정책들 산후조리원, 아이들 교복 지원, 무상급식, 시립의료원 이런 것들이 제가 양산시장이 되었으면 하고 싶었던 일을 이미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대단하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예. 이건 댓글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10년이나 한 사람을 지지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예. 바보 박대조. 좋은 의미로 바보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예.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정치인들이 워낙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대표적인 이낙연 씨 같은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하다가 딴 데 가고 막 지지하다가 안 하고 도리어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은 늘 보잖아요 우리가. 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양산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게 송인배 위원장이 그 보궐선거를 했었던 2009년인데 그 당시에 박이태 이제 의장까지 하셨죠. 보궐선거를 했는데 2009년부터 제가 양산에서 선거를 돕고 2014년도에 이렇게 출마해서 시의원이 당선됐는데 양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단다라는 거는 이제 빨갱이 소리를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도왔었을 때도 파란 옷 입고 다니면서 빨갱이다. 시의원 출마했던 2014년도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빨갱이다. 근데 현수막 후보를 공천을 받았는데도 현수막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 건물주들이 안 그러죠. 얘기를 합니다. 박 후보 미안한데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현수막을 못 걸겠다 미안하다. 근데 그런데 현수막을 못 걸고 있다가 어디에 그런다면은 그 당시 호남향후의 이제 회장님 살짝 부르시더라고. 그분이 건물주였어요. 건물주였죠. 힘들제. 힘들지. 그렇죠. 그런 거지. 힘들제 이렇게 걸어라. 그래서 현수막 걸고 제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기적이네. 거기서 당선되는 것도 너무 힘들 텐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양산에서 빨갱이 소리가 없어진 게 2016년도에 총선에서 이제 제가 모셨던 서영수 국회의원님이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국회의원이 한 명 딱 당선이 되니까 빨갱이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예. 이제 양산에서는 그 민주당 간판으로 활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근데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박 교수가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을 한 겁니까? 그걸 바꾸려고. 지금 보니까 시장만 3번 도전하셨어요. 2018년도에 컷오프 한 번 되고 네네. 2022년도에 컷오프 한 번 되고 네. 2026년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네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준비했던 이런 정책들 우리 양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활동했던 박대주한테 이번에는 기회를 한번 주시라. 지금 양산시장 후보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에 저한테 욕했던 사람들도 있고 바보 소리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꿋꿋하게 양산을 지켜왔다. 그런 거는 한번 이제는 인정을 한번 해주십사라는 또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대선 때도 19대, 20대, 21대 다 이재명을 지지하신 거예요? 그랬죠.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19대 때는? 19대 대선 때는 이제 대통령님이 저한테 주셨던 역할이 양산에서 좀 도와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양산에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조직인데 손가락 혁명국 손가역이라고 양산 손가역 대표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후보님이나 여사님 오면은 제가 옆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떨어지는 2022년 대선 때는 이제 정무특보 단장으로 경상남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이제 특보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당선되는 당선되는 이제 작년 21대 대선 21대 대선 특보 단장으로도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6월 4일 날 당선이 되고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 선택이 옳았다. 맞아요. 봐라, 너희들 다 바보라 했지만 내 선택이 옳지 않느냐. 그렇지. 10년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야, 박대준이 이제 선견지명 있네.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맞아. 해주시더라고요. 대통령님이 당선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근데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당시의 후보 정말 변방이 있는 사람이었고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데 거기에 올인한 거잖아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그 박대주가 그런 사람이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적 의리를 지키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러고 나서 장관 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 박대조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다 들어가셨는데 들어갔죠. 저는 처음 제 목표가 양산시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양산을 지킨다. 여기서 결판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양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제가 또 이재명 예, 대통령을 예, 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의리를 지켰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예. 양산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이재명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고생 예. 그게 얼마나 지금의 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 저는 제가 역할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시의원에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어요? 자랑할 만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시의원 현장 할 때는 네네네. 이제 최연소이기도 했고 네. 저한테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직접 손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민원이 되든 안 되든 손 잡고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또 전국 지역에 제가 막 서칭하면서 좋은 조례들 이런 네. 것들도 양산에 접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시군요. 그런 것들을 뭐 좀 짧게 소개를 하면은 네네네네. 이제 화학물 양산이 그 한 2,700개, 3,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뭐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들이 주민들이 많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또 우리가 지금은 거리 공연을 젊은이들이 네네네. 막 기타 치고 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은 네네.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또 다른 지자체에 서칭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해운대구에 이제 김삼수 전 해운대 구의원인데 시의원도 하셨고 네네. 이분이 그 조례를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해운대구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지역 상권이 살아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야 좋다. 그 전화해서 이거 내가 좀 참조해도 되냐 가져가시라더라고요. 조례를. 예, 예, 예. 그래서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예산이 네네. 많이 지원이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역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초등학교 치과주치 지원 조례.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의 구조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이다 보니까 이걸 부결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활임금 조례는 좀 안타깝게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수건 사업들 네네. 양산시 영상 미디어 센터도 개관하고 천성리브 아파트 앞에 자전거 도로도 개통을 하고 네네.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산소 공급 시스템 이렇게 또 공급을 해드리고 또 학군 조정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길래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모두 박종훈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아이들 가까운 학교 좀 갈 수 있게끔 행정구역 따지지 말고 네네네. 행정구역에 달라서 멀리 가는데 그렇죠. 교육감님도 제 이제 민원을 들어보시더만 박종훈 교육감님이 그래 맞네 행정구역이 틀리다고 멀리 갈 필요 있나 가까운데 좀 다니게 해라 해서 한 6개월 만에 20년간 해결 못했던 민원을 제가 한 6개월 만에 해결을 시켜줬고 그러셨군요. 뭐 이런 그리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네네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네. 감량할 수 있는 아, 기기를 설치를 기기가 하면은 있군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고 하여튼 나름 열심히 했고 네네. 또 총선 대선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제가 또 같이 힘 보태고 김경수 도지사 당선 또 김두관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시장이죠 김일곤 시장 시장. 당선됐는데도 뭐 작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원팀으로 역할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셨고 네, 네. 그리고 양산에서도 아까 뭐 잠깐 얘기한데 AI는 양산에서도 먼 미래는 아니다. 바로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예. 양산에서 그럼 뭐 할 수 있냐? 예, 예, 예. 어려운 거 우리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자. 그래서 면허증도 AI가 하고 네네네. 민원도 AI가 뭐 사람이 저녁에 받는 게 아니라 AI가 받고 네. 민원 들어오면 뭐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바로 민원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네. 이 그 여건도 뭐 3, 4일 걸릴 게 아니라 뭐 AI가 다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AI 시대가 이미 왔으니까 먼 미래 아니다. 네. 바로 우리한테 와가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양산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네.
이 시대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역할을 줘야 맞아요.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막 70대 어르신들한테 이 시정 권한을 맡겨놓으면은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시민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시장을 누굴 뽑아야지 내 삶에 도움이 될 거냐 잘 고민해 보시면은 저는 박대주가 눈에 들어올 거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댓글에 강태현님하고 김성훈님 두 분 아시는 분이죠. 이분들이 와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 후보보다 네네네. 시장이 될 사람보다 제 주위에는 네네. 참모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더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박대주만 보지 마라. 그렇지. 참모들을 맞아요. 봐라. 옆에 있는 분들. 시정을 맡길 수 있는 팀이 네. 이렇게 훌륭한 팀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맡겨봐라. 그렇지. 원투펀치로 열심히 지금 도와주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이분들 말고도 소피아님 같은 분은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예. 분인데 지원하고 계시고 칼태근님 예.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세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칼태근님 고맙습니다.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칼태근님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얘기 듣고도 정말 의리 있게 잘하신다. 의리파 그렇게 말씀. 칼퇴근님 이렇게 지금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양산시 공무원들은 제가 네. 칼퇴근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되시면 네. 시장이 되시면 계속 이렇게 오래 있지 마라. 네네네네.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칼퇴근 시키고 모자라는 부분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어쩌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네. AI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더 그 남는 시간에 공무원들이 시민들 대면 서비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역할을 양산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퇴근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은 제가 칼퇴근 시키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또 소피아님도 예. 김성훈 TV 응원한다고 서로 응원해주고 있어. 두 분 더 올리세요. 자 김성훈 TV 그다음에 또 한 분 누구였지? 강 누구였잖아. 강태현 강태현 더 올리세요. 이렇게 이게 일을 안 하네 열심히 더 빨리 올리세요 댓글. 근데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뭡니까?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후보가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네네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양산시정을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강태현 변호사한테 네네. 형님 한번 하시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 뭐라고? 같은 분을 우리 대통령님도 좋아하신다. 그래요? 변호사시고 이렇게 일을 잘 지내는 분이 더 잘할 수 있다. 네네. 형님 결심하면은 내가 양산시장 안 튀고 형님 시장 한번 만드는데 힘을 보태줄게. 한번 네네. 결심하시라. 그랬더니 라고 제가 뭐-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강태현 변호사 얘기가 뭐 제안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명분이 네가 있잖아. 명분이 명분이 네가 있잖아. 네가 대통령을 10년이나 모셨는데 맞아요. 그 명분은 내가 아무리 뭐 똑똑해도 네 못 따라간다. 네가 결심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건 맞는 거.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 계시는 열심히 댓글 더 다세요. 열심히 도와주고 강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댓글을 더 달아요. 이제 뭐 몇 번 하다가 말어. 계속 올리세요. 여기 김성훈 TV 올렸네. 최진봉 교수님 팬입니다. 존경합니다. 김성훈 감사드리고요.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양산을 가야겠네 내가. 오십시오. 이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산하면 권역별로 나눠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쟁점들은 뭐가 있어요? 양산이 이제 크게 보면은 천성산을 기준으로 동양산, 서양산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일단 동양산, 서양산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이제 권역별로 물금, 동면, 양주동에 이제 신도시권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슈가 등하교 출퇴근의 이제 교통 체증들 그리고 네. 돌봄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웅상 쪽이죠. 덕혜동, 평산동, 서창동, 소주동의 이제 동부생활권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이렇게 혼자고 있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뭐 주차 교통 이런 민원 문제들, SOC 문제들이 이제 주된 이슈가 되고 네. 이제 중앙동과 삼성동 이제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중앙동과 삼성동은 주차 문제, 보행 문제, 야간 경강 등 상권이 주고 있기 때문에 상권 회복과 이제 노후 주거, 생활 환경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원동면, 이제 상북면, 하북면, 이제 농촌 지역, 이제 관광 지역에서는 뭐 AI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버스를 좀 더 많이 오게끔 해달라, 의료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생활 편의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 이상과 같이 그 권역별로 다 그 이슈들이 다른데 이제 양산시가 만약에 AI 정책을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시민들 편의를 따져가지고 어디에서부터 AI 정책을 시작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피아님이 댓글로 박대주 교수님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칼퇴근님은 포근한 느낌이 있어 너무 호감이래요.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박대조 교수를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이분들. 근데 제가 이게 느낌이에요. 예. 그래도 박대조 교수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 성공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필승할 수 있는 전략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의 필승 전략이 사실은 이제 중간 선거의 개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간 보여줬던 이런 정책들을 네. 우리 양산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린다라면 시민들이 볼 때도 야 이재명 정책과 이렇게 정책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집권을 해야지 지방도 살아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인식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필승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음.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들을 네. 양산에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재명의 정책이 양산에 그대로 온다. 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산도 필승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 또 부산시도 울산시도 네. 전체가 전 지역이 호흡을 같이 맞추는 사람들이 집권을 해야지 우리 삶이 나아진다. 네.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사이에 강 변호사가 2개를 올리셨어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김현명님이 이분은 이제 모르는 분이야. 김현명님이 서로 양보를 했던 강태현 변호사님도 대인이고 예. 박대조 교수님도 대인배시네요. 예. 글 올려주셨고 이분은 아시는 분이요? 태현강님? 태현강 아시는 제 후배네 후배.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주로 예.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인이 들어와 있어. 가까이서 보다가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다가 더 가까이서 보는 느낌이래요. 화면으로 보니까. 네,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뭐 예비 후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예. 사람들 만나고 의견 듣고 이러실 텐데 민주당과 정부의 양산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참 우리 주민들 만나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아, 그렇죠. 먹고 맞아요. 살기 힘들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만나 보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네. 우리 삶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너가 민주당이, 너가 정부가 좀 해주라. 해주라. 이제 얘기. 그런 말씀이 그런 대부분의 얘기. 말씀인데 이제 대통령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네. 우리가 지방 정부의 이제 올해 6월 3일 날 지방 정부의 장이 다 바뀔 건데 네네, 그렇죠. 대통령님과 호흡을 맞춰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 살기 힘들다. 네네. 이제 이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26년이 우리가 시대가 바뀌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죠. 지난 100년간 우리가 힘들게 나라도 뺏기고 남북 전쟁도 하고 우리 선배님들은 그 어려운 과정,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도 더 이상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을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원년을 만들어 보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2026년 네네네. 딱 마침 또 선거도 오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네. 원년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 끝나고 또 현장에 가실 텐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제 지금과 똑같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양산 시민 여러분들 만나고 또 목소리 듣고 또 이런 목소리들이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네. 계속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거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최진봉 보이는 라디오 나왔잖아요. 체보라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와서 재밌습니까? 아니 좀 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행을 제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우리 저는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래요? 긴장?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큰 전혀. 방송은 지금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그럼 되는데 그 전에는 예. 이런 강태현 TV, 예, 김성훈 예. TV 이런 데 나가셨군요.
양산에서 하는데 좀 큰 방송이 제가 12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어디였어요? 김운선 TV라는 것도 나가봐. 김운선 모르겠어요. 김문선. 12만. 여기는 200만이 넘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12만이면은 대형 방송입니다. 아, 그건 대형입니까? 그래도 거기 한번 거기서도 엄청 떨렸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한번 나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경험이 이제 지금 이렇게 대형 방송에 엄청 떨리지만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잘하시네. 보니까 네. 너무 미남이셔서 아, 제가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네. 끝나고 나면 사인 하나 주시고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전혀 긴장은 잘 안 보여요. 너무 긴장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와서 그러면 이제 방송 준비를 쭉 하신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 큰 방송은 처음인데 네네네. 최대한 긴장 안 한 그렇게 모습을 안 보였어요. 보이려고 전혀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편안하게,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교수님이 너무 또 이렇게 편안하게 네. 방송을 해주셔서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아까 이제 제일 제가 들으면서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던 건 그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양산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모습이 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을 지지 안 하고 예를 들면 주류를 따라갔다면 뭐 또 취원할 수도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이랬을 수 있잖아요. 저 원래 제가 처음에 예, 예, 시의원 출마했을 때 목표가 시장이 목표였지만 그때 네. 생각은 네. 시의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삼선도 하고 의장도 하고 도연도 하고 도연 부장도 하고 한 나이 60이 돼서 시장 도전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되면서 이거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꼬였죠. 한 번 하고 못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근데 10년을 앞당겨 가지고 지금 시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뭐 시간이 더 땡겨진 게 아닌가. 그렇죠. 좋게 맞아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 예.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의리와 신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 또 왔다 갔다 했으면 뭐 그 당시에 조금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정을 맡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하고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자리 그대로. 청와대도 안 가고 네. 총리실도 안 가고 양산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제가 목표했던 이런 이제 정책들을 네네.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님 시절에 성남 주민들이 내 분당 산다가 아니라 네네. 내 성남 산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셨고 이제 얘기했었죠. 지금은 정원호 구청장님 있는 여기에는 내 성동 산다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양산 시민들이 내 양산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김현명 씨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경남은 레드 컴플렉스가 심한 편인데 그곳에서 의리와 신의를 지켜서 그렇다 이제 지금의 상황이 됐다는 거 말씀에 와닿는다 그런 말씀하셨고 소피아님도 한국 사회 특정인을 이렇게 하고 찍는 문화를 언제쯤 버릴 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낙인 찍는 참 이렇게 뭐 빨갱이 또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뭐 몰아가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변방이 돼버린 거죠. 결국 그렇죠. 그 당시에. 제 선택이 그랬는데 네네. 이제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후보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던 권력을 네네. 다시 우리가 그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뭐 제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가 원팀으로 다시 우리 시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후보 8명이 같이 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후보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팀을 해서 네. 뺏긴 정권을 양산 시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좀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제가 나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편지를 하나 아, 적어 그랬어요? 왔는데 네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적었던 편지처럼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도 제가 편지를 적었는데 시간이 되려나 네,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예, 여기 화면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예, 예. 저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영상으로 이거를 예, 나중에 예.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예. 야 그래도 다행히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남았습니다. 예, 읽을 수 있는 마세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예, 예. 카메라. 네네. 우리 양산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께 이제 띄우는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시민 여러분, 박대조입니다. 입춘이 머지않았는데 추위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날에 희망찬 봄 기운을 떠올립니다.
계절은 순환하고 겨울은 봄을 예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희망 없이 봄을 맞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버텼습니다. 진짜 버텼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너무 이제 복받쳐 오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 하시니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시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버텼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늘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동지들과 가족들 때문에 버틴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든 삶의 무게를 지탱해 나가는 시민들의 삶이 다 이런 것이겠지요. 제가 2014년 양산시의원에 당선된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은 고향 같은 양산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면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쓰듯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씁니다. 꿈이라 생각하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활약상에 매일 더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아가 같이 기뻐해주는 시민들과 더 많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교복지원, 학교급식, 치과치료 등 제가 보고 제가 느낀 인상과 감정들이 아직도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재명이 양산시의 박대조로 부활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 양산은 지난 20여 년간 인구 증가를 포함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서 간의 불균형 성장, 구도심의 기반시설 노후화, 물금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의힘 나동현 시장에게 양산시정을 이끄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2번이나 더 시장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경력까지 합하면 더 많은 경력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시의회까지 보수정당 계열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첨단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보수 리더십이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양산시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양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를 단순한 젊은 도시가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된 첨단 기업 도시로 바꾸고자 합니다. 저의 현장 경험, 이재명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하여 전력을 다해 양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과 예산을 우리 양산시로 가져와 혁신 산업,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 양산은 노장이 조화된 젊은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 양산도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AI 기반의 과학 행정을 도입해서 우리 양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이라 생각하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막내가 양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양산에서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 꿈꾸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양산을 만들겠습니다. 저 박대조가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1일 양산시장 출마 예정자 박대조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본인이 써오신 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 많은 세월, 그렇게 많은 세월을 버텼습니다. 계절은 순환하고 겨울은 봄을 예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희망 없이 봄을 맞을 수는 없죠. 참 이 말이 그 눈물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회한이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죠. 동지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감정의 표현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는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가족들이나 이 주변에 도와준 분들을 생각했으면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라고 해서 저도 울컥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50년을 버텨서 이 자리에 섰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박대조 교수를 처음 뵀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또 그동안 했던 여러 삶의 족적들을 쭉 보면서 이번 도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양산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박대조 교수가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이루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소피아님도 교수님께 마음의 고충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도전의 끝은 성공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들께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힘들게 어렵게 다들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양산만큼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양산시 1년 예산 2조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2조 예산이면은 우리가 어렵지만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버텨온 만큼 조금 더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삶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대조 교수와 함께 1시간 동안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모르셨죠?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 빨리 가죠. 근데 이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1시간은 어떻게 때우지 이랬을 텐데 1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대조 교수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고 청와대에 가면은 대조에 고생했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거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 박대조 교수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인.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끝나고 사인.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박대조 교수와 함께했고요. 박대조 교수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